저는 저희 아이들이랑 굉장히 친구 같지만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권위냐? 어떤 데까지 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엄마 더 읽고 싶어요 하면 저는 아니야. 오늘은 5권까지야. 내일이 있어 우리에게는. 그리고 이건 너와 나의 약속이야. 또 계속 약속 얘기합니다. 약속은 소중하니까. 보물처럼 귀중하니까. 얘기하고 그 딱 읽을 때까지만 읽고요. 자야 될 시간이면 책 덮어요. 그게 규칙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걸 아이들이 딱 인지하는 상태면 그 다음부터는 불만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아이가요 갈팡질팡하고 이래도 된다라고 자꾸 넘어서려고 해요. 정말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줘야겠다는 어떤 욕심과 강박이 아니라 어떻게든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네.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놀이를 엄마의 방해하면 안 모습에서 돼요. 그쵸. 놀이 아이의 흐름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책 때문에. 흐름을 방해하는 거는 되려 저는 아이가 책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자연스러운 게 뭐지? 그런 의식은 필요해요. 아이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네. 아이랑 함께 책을 접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네요. 한 엄마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아이가 이미 영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대요. 네. 그런데 책을 이제 좋아하게 키우고 싶은데 네. 어려우신 거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좀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저는 제 동생 아이가 제 동생이 믿기로는 그래요. 자기 네. 이제 아들을 보니까 책은 뭐 던지는 것 같은데 아직 24개월이라 그래서 제가 얘기는 했어요. 판단하지 마라. 애들은 계속 변한다. 환경을 아이한테 계속 바꿔주는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제 동생 이제 애기니까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저희 아이 이제 좀 컸고 네. 영상을 이제 엄마들은 대부분 요즘은 유튜브로 많이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유튜브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보여주는데 왜 보여주냐면 사리 판단하기 때문에 보여줍니다. 지금 9살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알아요. 아, 이거까지 되고 이거는 안 되는 거. 그 기준이 아이가 있는데 그 기준을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 절대적 시간. 어떤 시간이냐면 아이하고 엄마가 끊임없이 타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유아 때 저도 사실 아이 4살 전에는 3살까지는 제가 아이를 온전히 다 육아할 수 없었고 친정엄마한테 맡기기도 했어요. 네. 저도 바깥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날 돌아와 보니 애가 스크롤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3살짜리가. 네. 너무 놀랐어요. 저는. 패드를 놓고 가니까 할머니들은 그냥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막 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저희 지금 동생 애기도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내 애가 예를 들면 다른 거 안 보고요. 우리 아이들용 그 유튜브라서 네. 아이들 것만 보여주고 막 그런 것만 봐요. 그래서 영어도 이걸로 좋아하게 됐어요. 한글도 이걸로 띄었죠. 하지만 이게 영상에만 너무 이게 몰입하면요. 뭐 그냥 그 영상만 보는 단점에 대해서는 너무들 많이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걸 다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하면 영상을 좀 덜 보게 네. 하는가에 대해만 제가 초점을 드리면 저는 뭘 선택을 했냐면 학습용 영상만 나오는 그냥 패드 정말 영상 보여주고 싶다면 패드를 전 사용했어요. 패드에도 이북만 나와 있는 패드가 있고요. 너무나 종류는 많아요. 패드에서 그런 것만 딱 사용하고 유튜브로 연결시키지 않았어요. 아예. 네. 유튜브는 언제 제가 활용했냐면 아이랑 홈스쿨을 하면서 6세 때부터 보여준 것 같아요. 특히 영어 관련된 영어로 된 수학이라던가 영어로 된 뭐 세계, 뭐 영어로 된 뭐 다큐 어린이용 컨텐츠가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학습용으로 아이하고 같이 봤지 그 전에는 절대 아이가 먼저 스크롤 하게 하지 않았고 그 예전에 제가 봤던 어떤 프랑스 육아하시는 다큐를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애한테 시간을 정해주고요. 한 시간 안에 네가 볼 수 있는 거 몇 개 하면 그 안에서 아이가 지가 볼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선택하면 돼요. 그 볼 수 있는 것 그 몇 개는 당연히 유튜브 그냥 무방비로 이 중에는 다 돼는 아닌 거예요. 기준들을 다 쪼개서 대신에 이게 너무 스트릭하고 타이트하다 하면 애랑 얘기하면 돼. 그러면 단우가 보고 싶은 거 10개 얘기해봐. 그러면 다 얘기해요. 좋았어. 그럼 그 중에 이거랑 이거는 되겠다. 그리고 요거 2개는 오늘 봐도 되겠다. 뭐 하루에 영상 4개 보는데 네가 원하는 거 2개, 엄마가 원하는 거 2개 보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요. 어떤 때는 애가 엄마 나 3개 보고 싶어요. 그럼 좋았어. 그러면 네가 보고 싶은 거 3개, 엄마가 보고 싶은 거 1개. 그럼 대신에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엄마가 보고 싶은 거 3개, 네가 보고 싶은 거 1개가 돼야지 페어. 공평하겠네? 네. 그래서 그 공평한 거 너와 내가 서로 약속할 수 있는 거, 지킬 수 있는 거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아이에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단 잠자리에서 얘기했어요. 다.
지금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걱정인 이제 엄마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아이랑 타협을 하는 그런 대화를 네. 시도해보는 게 첫 번째겠네요. 잠자리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와 한 발자국씩 좀 서로 맞춰가는 그런 대화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그 잠자리 시간이라는 게 좀 여유 있게 가지려면 또 여유 있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단우의 하루 일과가 너무 궁금한데요. 유아 때는요. 네, 네. 요 어린이집에서 제가 5시 정도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밥을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보통 먹였어요. 네. 먹이고 그리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은 정말 퀄리티 타임이에요. 아이한테 정말 집중해서 그때 많이 놀아줬어요. 저는. 책을 읽어주는 거는 그때는 책을 뭐 읽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네, 다양한 신체 활동도 많이 할 시기잖아요. 아이하고 저는 특히 이제 그때 수학 놀이를 많이 해줬고 수학 놀이를 이제 영어로도 우리나라 말로도 많이 해주면서 같이 좀 는 케이스예요. 네. 애도 영어로 이제 수학을 해보고 저도 영어로 수학을 좀 해보고 그리고 나서 잠자리는요. 내가 얘를 9시나 9시 반에 재우고 싶어 하면 무조건 1시간 전부터 침대에서 모든 거 다 했어요. 방 불도 다 노란 불만 켜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조용하게 하고 아무도 떠들지 못하고 아무도 TV 볼 수 없고 네 그래서 큰 아이들도 못 봤어요 TV를. 뭐 TV 같이 저랑 보지도 않지만 지네들도 네. 지네들 볼 게 있으니까 어쨌든 집은 늘 조용했어요. 그때부터 그냥 펑한 시간이에요. 네가 읽고 싶은 책, 엄마가 읽고 싶은 책 똑같아요. 이것도 이게 아기 때부터 너 거, 내 것, 엄마 5개, 너 5개 골라오기 하면은 공평하네. 오늘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아이하고 너랑 나랑 가서 맞춰가는 거야.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봐줄 수 있어요. 서로가. 잠자리에서 책을 다 읽는 거예요. 잘 때까지. 그래도 아이가 고르는 책과 엄마가 고르는 책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엄마가 의식을 하셨다가 요즘에 이런 책 좀 읽어주고 싶어 하는 거를 계속 끼워 넣듯이 내가 고른 5개의 책 안에 계속 끼워서 넣었어요. 얘가 좀 이런 것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네. 하는 것들은 그냥 몰래 섞어서 애가 네. 모르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애가 자기 전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모든 걸 침대에서 해결했어요. 네. 저는. 로봇도 놀고 싶어? 침대에서 해. 우리 아이는 과학 동아리 싫어해요, 뭐 수학 동아리 싫어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계시다면 네. 잠자리 시간에 아이가 고른 책들 속에 끼우면 돼요. 살포시 해서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살짝 끼워 넣고 네. 그리고 싫어하면은 애가 이거 뭐야? 나 이런 거 싫어해. 그러면 그림만 보여줄게. 그림만. 그러면 네. 제일 웃긴 그림만 보여주고 야 이거 진짜 대단하대. 뭐 이런 일이 다 있대 하면서 굉장히 대단한 거 보여주듯이 한 페이지만 읽어주고 닫고 계속 그렇게 해요. 엄마의 액션도 중요하네요. 이렇게 책을 또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뭐 8시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으면 9시 반이면 딱 자면 좋은데 계속 갖고 올 때 네. 막 10시, 11시 되는데 이럴 때도 또 고민이에요. 네. 이거를 딱 끊고 불을 끄고 재워야 할지 아니면 계속 읽어줘야 할지 고민인 엄마들에게도 네. 또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제 책에 맨 처음에 썼던 것 같아요. 권위적인 부모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저희 아이들이랑 굉장히 친구 같지만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권위냐? 어떤 데까지 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엄마 더 읽고 싶어요 하면 저는 아니야 오늘은 5권까지야. 내일이 있어 우리에게는. 그리고 이건 너와 나의 약속이야. 또 계속 약속 얘기합니다. 네. 약속은 소중하니까. 보물처럼 귀중하니까. 얘기하고 딱 읽을 때까지만 읽고요. 자야 될 시간이면 책 덮어요. 대신에 엄마가 엄마 옛날 얘기해줄게.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해줄게. 아니면 엄마가 갑자기 너무 재밌는 생각이 났어. 엄마 생각을 좀 들어봐 해서 며칠 전에 아이가 읽었던 책 아니면 계속 갖고 오는 그 책 아니면 내가 내일 읽어주고 싶은 책, 네. 그 책을요 얘기하면 돼요. 똑같이. 가끔씩 허용해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어떤 기준까지 그게 책의 권수라든지 아니면 시간, 자야 될 시간이라든지 그걸 얘기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좀 단호해야 되고 일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그게 규칙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걸 아이들이 딱 인지하는 상태면 그 다음부터는 불만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아이가요 갈팡질팡하고 이래도 된다라고 자꾸 넘어서려고 해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딱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넘어설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이걸 지키면서 어디까지 내가 엄마가 날 허용해 줄까 라는 생각으로 좀 네. 건강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만공감TV 좋아요, 구독, 알림, 공유 많이 많이 해주세요.